안녕하세요. 두각화학 강사 신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연합반 화학 내신 대비반 강좌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좌 소개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스타강사 코리아라는 강사 공개 선발 대회를 통해서 두학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강남대성 윈터스쿨에 출강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 퍼스트인에서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자, 바로 우리 화학원 내신 반에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 출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배점 먼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선택형은 보통 문항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17문항,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25문항에서 27문제까지 올라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항이 적을수록 많이 어렵고 문항이 많을수록 문제 하나당 난이도는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배점에도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보셔야 되는데 배점이 보통 2대1입니다. 보통 뭐 65점, 35점 아니면은 뭐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마다 되게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서답형이랑 서술형이 아예 시험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드물지만 한두 학교 정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서술형을 아예 대비 안 해도 되니까 본인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오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험 시간은 보통은 50분인데 뭐 양재고등학교 경우에는 3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본인 학교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아니면 좀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하자마자 학교 화학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은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창작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래 있던 문제에서 가져오시는데 보통은 수능화학에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시험에 포함시키는 실험이라든지 예시, 뭐 화학식 이런 것들에는 차이가 좀 크게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 출판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주요한 뭐 예시라든지 화합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학교 바이 학교가 심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화학원 1단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평균이 보통 30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1등급 컷은 70점 정도, 그러니까 한 70점만 맞아도 1등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후반부에는 보통의 학교의 경우 서술형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점수 비중이 다음과 같이 높은 학교가 많습니다. 서술형이 어렵든 쉽든 점수 비중은 객관식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 비중이 화학원은 좀 서술형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정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화학을 되게 많이 의식하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수능화학 모의고사 여러 번 풀어본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능화학과 내신화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화학원 1단원 어렵지, 그리고 수능화학 문제 같은 게 포함되지, 마다통, 자이스토리 이런 걸 되게 많이 풀어봐요. 근데 서술형 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서술형에서 다 깎여와서 어려운 문제 다 맞았는데 3등급 나오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신화학은 서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연합반이어도 학교마다의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효과적이고 확실한 내신 대비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연합반이라고 하더라도 다 묶어서 수업하지를 않아요. 학교마다마다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마다마다의 특징을 수업 시간에 되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휘문고 학생의 경우 너는 이 문제 풀고 플러스 수학 문제에 포함된 그런 문제집도 같이 풀어야 돼. 왜냐? 수학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계산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다 보니까. 만약에 풍문고 너는 뭐 학교 프린트 선생님한테 가져와 봐라.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포함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합반이더라도 학교별 하나하나 코칭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화학원은 같은 과목일지라도 학교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바로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고 둘 다 화학원 내신을 출제한다고 해봅시다. 화학원 시험 범위는 보통 학교의 경우에는 뭐 다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똑같습니다.
하지만 A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즉 A학교가 시험에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B학교가 시험에서 포함시키는 내용은 현저히 다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원래 화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남고, 뭐 단대부고, 보인고, 휘문고 이런 학교들은 우리 아가들이 정시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 수능화학에서 많이 출제해야 되겠다.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수능화학스러운 문제들만 출제를 하세요. 그럼 만약에 그 학교를 요 학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학생은 화학원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화학스러운 문제들만 부분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풍문고나 중대부고 같은 학교들, 학교 선생님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다거나 다른 데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 학교에서만 나오는 예시들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한다면 조금 더 넓고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학생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학교 애가 마더텅 푸네? 마더텅 같이 풀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코칭해 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는 코칭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본인이 화학 공부를 해나가는 그 여정 동안에 분명히 뭔가 스스로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한 번씩 있을 거거든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화학 지금 너무 어려운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수학해야 되는데? 나 국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본인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제 수업의 슬로건이 확신의 화학입니다. 무조건 본인 공부법이 맞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근거 없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 근거를 여기서 얻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학교는 여기만 나와. 확실하게. 그럼 나 이것만 계속 공부하면 돼. 이런 본인 스스로의 그 공부 로드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확신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출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학교마다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출처 분석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연합반에서 10개 학교를 맡게 됐다고 해도 그 10개 학교 전부에 3개년 정도의 기출을 다 분석을 해요. 전 문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지금 9번부터 16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 시험 문제를 딱 보면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심심할 때마다 화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림, 2018년도 9월 모평에 나온 문제네. 바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저도 AI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구글에 쳐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2016학년도, 14학년도 옛날 올드한 평가원 문제가 많이 포함돼요. 그럼 이런 학교 학생들은 좀 옛날 평가원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될 거고, 보시면 화학2도 포함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화학2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화학2까지도 손을 뻗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배부를 할 거고, 좀 더 가독성 높은 버전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각 학교별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기출 분석집인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전년도 기출 문항이 들어가고, 그 기출 문항이 출처로 의심되는 아예 똑같은 혹은 거의 똑같은 그런 출처 문항을 제가 수록을 한 다음 해설과 요 출처 문항이 어디에 있는 몇 번 문제인지 수록을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잡지책 읽듯이 착착착 넘기면서 보다가 와, 쌤, 우리 학교쌤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내네요? 와, 변형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이러면서 막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체화를 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한 후반부쯤 가면 선생님 수능 특강 뭐 한 5년 전 것도 뽑아주세요 막 이래요. 왜냐면 수능 특강 금방 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기특한 거죠. 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네. 넌 무조건 잘 보겠다. 이러면서 저도 확신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도 확신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주는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내신 화학에서 이거 뭐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시험 출제에 활용하는 교재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수능화학에서 가져온 학교,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EBS 교재 좋아하는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개념 완성이라든지 개념 완성 문항편이라든지 수능 기출의 미래, 봉투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교재들을 주로 참고를 하고 학교 부교재를 쓰는 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교재가 포함이 되는데 학교에 따라 수능 특강을 쓰는 학교도 있고 수능 완성을 쓰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각각 이제 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학교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학교는 어디서 많이 나와라고 제가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제 수업에 대한 철학을 수업에 어떻게 녹여내서 수업을 하는지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아요.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우리 총 6번의 정규 수업, 1번의 직전 보충을 거치게 될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의 시간 동안에는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진도를 나갈 때 그냥 개념만 나가면은 재미없죠. 왜냐면 우린 7번만 만나서 화학원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개념 수업만 태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학원 일단은 문제풀이가 너무 중요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부터 문제풀이 비중을 조금 높여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 화학원 처음 배우는데? 아니, 나 화학원 중3 때 배우고 지금 기억 아예 안 나는데? 나 방특 때 국영수만 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수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미 파악한 친구들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화학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혹은 거의 까먹은 노베이스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 강사입니다. 눈높이 수업을 정말 잘하고 제 수강평 중에서 화학이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합니다.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화학이 제일 재밌는 과목이 됐어요. 이런 수강평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어진 내신 대비 수업 동안에는 물론 문제풀이를 많이 버무려서 조금 난이도 있게 수업을 진행할 테지만 클리닉을 군데군데 엄청 많이 넣어서 어떻게든 한 명씩 다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상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 높게 책정을 해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몰랐을 법한 문제풀이 팁도 되게 좀 독특한 문제풀이 팁들이 많아요. 제가 만든 문제풀이 팁도 여기서 다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4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문제풀이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뭐 직보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의 문제풀이가 진행되는지는 괄호 안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서 개념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집중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을 놓친다거나 개념을 까먹어서 쉬운 문제를 틀려온다거나 하면 전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씩 개념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개념, 5개념일 법한 그런 잘못된 개념, 그리고 몰랐을 법한 빈틈 이런 걸 제가 이때 다 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반 수업이지만 모든 수업은 각 학교별 특징과 출제 경향에 최대한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타임테이블인데요. 수업 전과 후에 1시간씩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자율 클리닉, 강제 클리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율 클리닉은 뭐 수업 전에 숙제를 뭐 제 옆에서 하고 싶은 친구라든지 화학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보통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학생들이 일찍 등원을 합니다. 6시 수업이면 5시부터 자율 클리닉이 시작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제 클리닉은 당연히 이 수업에 대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1교시 때는 개념 토대 잡고 2교시 때는 팁 전수하고요. 3교시 때는 배운 문풀 팁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자료에 대해서는 워낙 그림 자료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쭉 읽어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진도 교재는 제가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얻어온 수많은 노하우들 여기에 수록을 해서 자체 제작 교재로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요. 워크북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냥 과제집, 그냥 문제집은 아니고 전 문항 상단에 문제풀이 팁이 제공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랑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정말 수백 가지의 문제풀이 팁들을 과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손필기 미니북이고 이 미니북은 지금 두각 비전관에서 무료 배부를 진행하고 있어서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팁들 복습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찾는 것도 되게 귀찮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최대한 단축시켜주고 싶어서 만든 미니북이고, 수업에서 진행한 모든 저만의 시그니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A5 정도 사이즈로 조금 작아요. 자, 미니북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출처 분석집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임어택 훈련지입니다. 화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화학 30분이고 수능화학은 뭐 아직 너무 먼 이야기니까 내신화학도 시간이 되게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난이도도 어렵고 평균이 30점 나온다는 거면 말 다 했죠. 시간이 아마 부족하게 될 텐데, 시간이 안 부족하게 내 수강생들만큼은 화학 문제 전문항 다 풀고 5분 동안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큰 타이머를 아이들과 띄워놓고 시간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달리기 하듯이, 달리기 초 재듯이 이렇게 초를 재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평균을 내면서 아이들과 시간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자료는 제가 아이들과 뭐 1회차부터 7회차까지 한 달 반 동안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브로민 평균 원자량 외우래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쫑알쫑알 말을 해줘요. 그럼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게 나오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별로 포인트로 정리해서 배부하는 게 직전 포인트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적중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아까부터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클리닉은 1대1로 최대한 많이 무제한 제공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 개별 관리톡이 운영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학생 일일 피드백도 여기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타임테이블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수업 전후 클리닉 1시간 운영되고요. 모든 수업 결과는 학부모님께 SMS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제 전용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중등과학부터 고3 화학2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 중등과학은 안 하고 있고요. 고1부터 고3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과학 과목에 대한 제 수업 영상이 여기 올라가 있고 진짜 한 10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영상이.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화학원을 공부하다가 화학원에 필요한 화학2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또 올 수 있을 거고, 화학원을 공부하다가 중등과학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도 올 수 있을 거고, 이 영상으로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면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도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 문제풀이 스타일이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풀이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관리는 제가 가장 자부하는 관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는 신수학 문제풀이 영상 요청지입니다. 매주 숙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여기에 전부 적어서 저한테 신청곡 내듯이 제출을 해주면 제가 거기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아이패드에 적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단톡방에 링크를 쭉 올려줍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미 다 찍어놔요. 엔간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찍어놓고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50번부터는 아마 모를 거거든?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 보면서 공부해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클리닉에 참석하지 않아도, 물론 클리닉에 참석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참석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클리닉 참석하지 않아도, 그리고 해설지를 보지 않아도 과외받는 듯한 기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저만의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제 수강평이나 뭐 성적 상승 사례를 다 적고 싶었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QR코드로 대체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성과가 궁금한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 제자들이 직접 쓴 수기 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반은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고 개강일은 3월 15일이 되겠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3월 1일에 10시부터 1시에 진행되는 1단원 무료 특강 2각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